제가 30년 전부터 우리 시대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을 예언했고, 이제 그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사실 제가 100번, 1000번 말씀드려봤자 믿기는커녕 몇 분 뒤면 바로 잊으실 텐데요. 그치만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테고, 매니아층도 많이 있는 심승아족 애니에서 세계적인 사건들을 예언했고, 그 사건들이 유사함을 넘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었다면은 이번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었죠. 심승아족은 어려서부터 자정이 넘어갈 때쯤 투니버스에서 방영해주던 심슨올라잇을 자주 보곤 했어서 그저 만화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만화 속 이야기들은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이 너무 자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짜 심승아족이 상상했던 그 미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직전 영상에서 다룬 바와 같이 수많은 예언들을 적중시켜 왔고, 그 예언 적중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시바이누 코인 출시 일전에 이미 심슨에서 시바이누 로고를 그려냈었고, 또한 뜬금없이 8월에 대폭설이 온다는 말도 안 되는 뉴스 속보와 함께 실제로 시바이누가 8월에 출시되었던 내용이죠. 실제 코인판에 일어난 예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심슨이 시바이누 예언 후 얼마 안가 급등이 나왔고, 당시 30만 원으로 소액 매수했던 사람은 1,800만 원으로 출금할 수 있었죠. 말이 되는 소린가 싶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밖에 심슨이 적중시켜온 5개의 추가 예언들과 함께 또 다시 시작된 코인 예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물론 정치, 종교, 환경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악과 풍자하면서도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심슨 가족. 그런데 심슨 가족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급 예언 적중으로 작가들이 미래인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무려 16년 전인 2000년에 정확히 예언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998년 방영된 한 에피소드에서는 월드 디즈니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한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애니 속 장면에서는 21세기 폭스 간판 밑에 디즈니 계열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렇게 19년 뒤인 2017년 정말로 디즈니사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한 겁니다. 또 2012년 심슨 가족에서 미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레이디 가가가 하늘에서 와이어를 타고 내려오던 장면, 당시 레이디 가가답게 꽤나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퍼포먼스 역시 심슨 가족에서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실제 슈퍼볼 무대에서 이 퍼포먼스가 그대로 재현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어떠신가요? 사실 이게 전부도 아닙니다. 비행자동차, 아기 통역기, 그리고 디지털 아바타와 함께 심지어 로봇들이 인간의 작업을 차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심슨 가족의 비욘드 브런더 돔이라는 에피소드 중에 이런 호머 심슨은 무료 선물을 받기 위해 전기차를 시승하고 그 보상으로 멜 깁슨의 신작 영화 시사회 초대권을 받는데요. 멜 깁슨의 시사회에서 관객들은 모두 영화를 칭찬하지만 호머만이 혹평을 남깁니다. 그런 멜 깁슨은 호머의 솔직한 의견에 감명받아 호머를 할리우드로 초대하며 같이 리메이크 영화를 만들려는 에피소드인데요. 하지만 주인공 호머의 장난이 촬영을 방해하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호머의 장난 섞인 제안으로 영화의 결말은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으로 바뀌며 제작진은 이에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 호머와 멜 깁슨은 수정된 필름을 지키기 위해 스튜디오를 탈출하여 할리우드 거리에서 추격전을 벌이며 에피소드의 끝이 납니다. 호머가 멜 깁슨과 함께 영화를 만들려다가 엉망진창으로 망쳐버리는 이야기. 역시 호머답게 장난치고 사고치다 끝난 코미디처럼 보이시죠? 근데 그 장면 속에는 할리우드 시스템의 위기, 외부 압력, 내부 갈등 같은 걸 다 담고 있는데요. 이 에피소드는 할리우드의 예측 불가능성을 유머러스하게 비꼬며 산업 내부의 갈등, 외부 압력 등 그리고 변화하는 문화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제시합니다. 더 놀라운 건 2025년이 되어 할리우드는 실제로 큰 혼란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지금 할리우드는 파업, AI 콘텐츠 확산, 전통 영화 구조 붕괴 같은 큰 혼란을 겪고 있죠. 작가와 배우들의 업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산업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할리우드가 혼란스러워지는 틈을 놓치지 않고 인공지능 스트리밍 플랫폼이 영화 산업을 재편성하여 할리우드의 전통적인 권력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이런 할리우드의 위기를 더한 것은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영화 세트장과 유명 인사들의 집을 파괴함과 동시에 기후변화까지 악화되면서 심슨 에피소드에서 보여준 장면들과 유사한 바로 그 혼란들을 반영하고 있죠. 과연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들을 맞췄다는 게 대단한 걸 넘어서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여기 제가 또 흥미롭게 본 에피소드인데요. 매기가 처음으로 유치원에 입학하여 반으로 향하는 장면인데요. 혹시 보셨나요? 매기가 가고 싶었던 반이 아닌 허름한 반으로 이동하는 중에 보였던 영재반. 잠깐 지나가는 곳이지만 눈에 확 띄었던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영재반 교실 벽면에 붙어 있던 I love pie라는 문구와 함께 무언가가 상승하는 그래프가 그려진 TV 화면도 있습니다. 처음 보면 그냥 수학에서 많이 쓰이는 파이 기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전 이 장면이 파이코인의 등장을 예언한 것이 아닌지 생각드는데요. 심지어 TV 속 그래프는 일반적인 곡선이라기보다는 무언가 급격한 상승세를 그리는 코인 차트와 흡사한 형태인 게 보이시나요? 이 에피소드는 파이코인이 출시되기 3년 전이었고, 게다가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교실의 이름은 Gifted Area, 즉 영재 영역이라고 적혀 있지만, 하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영재반을 Gifted and Talented의 약자인 GT로 사용하는데요. 뭐가 그렇게 다른데? 하시겠지만 한국에서도 김장독을 굳이 김치 한알이라고 불러 말하면 이질감이 참 많이 드시죠. 심지어 기프트는 본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선물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들어보셨죠? 심슨 제작진은 굳이 뒤에 잘 안 쓰는 단어를 적어가면서 누군가가 저 장면을 보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TV 화면 속엔 차트가 나오고 포스터엔 난 파이를 사랑해라는 문구나 영재반이 아닌 영재 영역이라는 교실 이름을 지어놓은 것이 마치 시바이누 때와 같이 또 급등의 예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시바이누 역시 출시 전부터 심슨에서 시바이누 로고를 자주 보여주고 언급하였고, 지금은 또 파이코인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파이코인이 본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파이코인은 정말 파이만큼 314달러까지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항상 심슨의 예언은 에피소드가 나왔을 땐 대부분이 눈치채지 못하다가 예언이 실현되고 나서야 재조명되며 화제가 되는 것이 심슨 예언의 특징인데요. 여러 가지 심볼과 그래프들을 배경에 삽입하며 암호화폐의 폭등에 대한 이미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본다면 암호화폐의 폭등에 대한 예언은 모두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인데요. 전 분명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언들이 나올 테고, 지금까지 나온 예언 중에 실행되지 않는 것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에 또 다른 예언 에피소드들을 찾아보려던 찰나, 이렇게까지 이미 발행된 코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몰라 다른 에피소드들 중에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고 이야기가 이어질 만한 에피소드들만 따로 몇 날 며칠 밤을 찾아보고 반복 재생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지금 한때 일루미나티 집단으로 의심된 적이 있던 미국의 어느 유대인 집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젠 큰 세력들과 함께 모아가고 있는 어떤 코인을 발견했는데요. 이 코인은 2024년부터 심슨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막 상장하여 2026년까지 2000% 상승시킬 것이라고 심슨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저도 정말 관심을 크게 가지며 좀 더 현실적으로 차트도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코인은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던 코인이라 분석해보기 쉬웠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차트만 보고 이건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서민일 뿐이고요. 차트 하나 믿고 막 돈을 쓸 정도로 여유 있는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영상 만드는 건 취미고 저도 제 돈으로 직접 투자하면서 공부해가는 중인데요. 그래서 확실한 자료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쉽게 매수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 전 대형 자산 운용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나 유명 해외 코인 트레이더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도 지금 이 코인이 AI 밈 테마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실제로 고객들의 자산으로 제가 찾은 이 코인을 매수 중인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이유를 아시나요? 최근 비트코인 ETF도 출시했던 블랙록 같은 자산 운용사 때문인데요. 블랙록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이라 고객 대부분이 말 그대로 큰 손들입니다. 이런 큰 손들이 투자할 땐 그냥 살짝 오르고 말 코인에는 관심도 없고요. 확실한 근거가 있고 진짜로 오를 수밖에 없는 코인만 골라 매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코인을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 저희 같은 서민들도 무료로 같이 매수하기 쉬워지는 건데요. 그렇다고 블랙록이라 해서 무조건 큰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니 전 항상 소액으로 진입합니다. 대표적으로 블랙록이 크게 올렸던 코인은 RWA 테마의 만트라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제가 지금처럼 영상 제작을 빠르게 해서 이 코인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었는데요. 만트라의 상승률이 얼마나 됐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려 10,0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저랑 같이 진입하셨던 구독자님들도 소소하게 담으시며 수익 보셔서 이렇게 문자도 왔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기회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심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우리에게 정답을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소액이라도 담아두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 코인이 만트라처럼 10,0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인다면 제가 5,000원을 매수하면 50만 원, 100만 원을 매수하면 무려 1억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100%라는 건 없다 생각하기에 저는 가급적 공유 받으신 구독자님들이 소액으로 욕심 없이 수익을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00원으로 50만 원 벌 수 있으면 우리 구독자분들 여름 휴가 걱정은 좀 덜지 않으시겠나요? 제가 정말 밤을 새워 찾아본 심슨이 예언한 코인, 우리가 이 코인을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액으로 저와 같이 매수해 보실 구독자분들은 010-7685-9854로 전화 주세요. 혹시 제가 부재 중이거나 전화하기 어려우시다면 문자로 구독자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소통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라서 문자로 구독자인 걸 알려주셔야 제가 다시 연락드릴 수 있으니 꼭 문자 주세요.